네, 종목 카운슬러 2부로 찾아왔습니다. 2부 첫 번째 시청자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제가 좀 대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를 사셨는데요. 9,188원에 들어가셨고 30% 들고 계십니다. 굉장히 좀 낮은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오늘 종가가 0.13% 하락하면서 7,82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많은 분들 그렇다시피 좀 매수가까지 올라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하락을 했는지 이유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바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소개를 좀 해드렸거든요. 9,188원에 30% 맞으시죠? 예. 네, 포스코 ICT를 사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답답하신가요? 그 전에 정자 받고, 정자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정자 받고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높은 가격에 샀었는데, 정자 받아가지고 9,188원이 됐는데, 이상하게 못 가네요. 근데 포스코 ICT가. 그럼 회사에 문제성이 있는 건지, 왜 못 가는지, 네. 예, 궁금하기도 하고, 예, 너무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매도를 좀 해야 되는데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 안 그러면 들고 있어도 괜찮을런지, 올 한 하반기까지 들고 있으면 좀 갈 수 있을런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4월부터 꾸준히 좀 밀렸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너무 걱정 마시고요. 한번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전화 끊지 마시고요.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종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7,82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소폭 하락했죠. 4거래일 연속 밀렸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걱정되실 만한 것 같아요. 지금 9,188원이 평균 매수 단가고 오늘 장에선 7,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부지점장님, 포스코 ICT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떤 업체인지도 중요할 것 같지만 일단은 왜 밀렸는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글쎄요, 밀린 이유가 뭐 한 두 가지 정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포스코. 포스코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포스코의 이제 자회사들이죠. 주요 계열사들, 자회사들 뭐 어느 것도 매각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포스코 관련사들이 그러니까 그 포스코 계열사들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ICT도 뭐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모두 위축이 된 거죠. 포스코 관련 뭐 대우인터도 마찬가지였고 그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비쌌다는 거죠. 포스코 ICT가 기대감이 시장에서 너무 컸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하락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기대감보다 좀 고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포스코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불확실성, 그 우려감이 꾸준히 좀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점도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시청자님께서 이런 두 가지 부분 외에도 회사 자체 내에서 뭐 재무구조라던가 악재가 있느냐라는 문의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실적 추이가 또 어떤지 또 실적 전망은 어떤지 한번 먼저 살펴주세요. 네, 포스코 ICT 시청자님 이제 9,188원에 30% 뭐 이렇게 뭐 유증도 받으셨고 이러면 투자 기간이 좀 오래됐는데 생각같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시고요. 포스코 ICT가 하는 그 본업은 철강 관련 IT 기반 업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포스코와 같이 진출해서 그 포스코가 이제 수출하거나 포스코의 그 계열사들 이런 그 주력에서 IT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포스코 ICT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스코 내에서 그린 에너지 분야는 포스코 ICT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고 특히 스마트 그리드 분야라든지 LED 뭐 그 외에 또 전기차 인프라 뭐 어쨌든 앞으로 이제 그 다양한 이 IT 관련된 혹은 또 성장 산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포스코 ICT가 진출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기대치가 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향후 성장 분야에서 ICT가 기술력이 있고 잘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더 줬죠. 더 준 상황, 지금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포스코 ICT ICT의 실적을 보면 그 상반기, 하반기 놓고 본다고 하면 하반기 쪽은 오히려 실적 개선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개선세 가지고도 주가를 올릴 만한, 그러니까 크게 밀어 올릴 만한 이유가 못 되는 거는 그 정도 프리미엄 받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ICT의 지금 이익 현황,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그 실적 현황인데요. 보시면은 포스코 ICT가 2012년도에 1조 1,200억대 매출을 했었고 2013년도에 1조 2천억, 올해는 1조 3,500억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주가가 뭐 7,000원 후반대죠. 보면은 2003년도 실적이 그 EPS가 178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40배가 넘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있고 그러면은 이 주가가 정당화되려면은 언젠가는 이 PER이 뭐 10배 수준으로 떨어져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익이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거죠. 빨라져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익의 개선이 있을 것이고 시장에서 뭐 PER 지금 주가로 한 20배 정도 예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예측이라는 것이 좋을 때를 가정해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변화가 있고 업황이 좀 둔화되거나 뭐 생각보다 좀 했던 것들이 예상했던 것이 좀 부진하다 보면 좀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도 속도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나와줘도 지금 주가인데 여기서 혹시 속도가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포스코 ICT 주가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그러려면 매출액 증가율의 속도가 지금 12년 대비 13년 같은 경우 사실 10%도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전망 같은 경우가 한 10% 초반 정도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 속도가 한 15%에서 20% 정도 나와주면서 영업이익률 증가 속도가 한 20, 30%씩 이렇게 가져야 포스코 ICT 주가가 좀 오를 만한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PER이 40배면 정말 네. 고평가 성장주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ESS 그 에너지 저장 사업이라고 하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도 뛰어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좀 실적 개선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포스코 ICT가 주력으로 삼을 만한 분야이고 앞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큰 분야가 바로 ESS 시장입니다. 그래서 ESS의 성공이 그 포스코 ICT의 기술력으로 분명히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 분야가 그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익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만큼 시장 사이즈가 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16년, 17년 정도 간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좀 개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포스코 ESS 관련된 이슈 중에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한국전력에서 에너지 저장장치 ESS 쪽에 6,50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ESS 글로벌 시장도 지금 커지고 있죠. 일본도 지금 전력 효율화에 지금 뭐 목숨 걸고 추진하다시피 하고 친환경 쪽에 상당히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일본뿐만이 아니고 뭐 유럽 또 선진국 쪽에서의 투자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SS 시장에서 포스코 ICT 또한 성공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ESS 관련돼서 투자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전력이 아까 6,500억 정도 17년까지 이렇게 투자하기로 했는데 사실 올해는 645억 그렇게 많지 않죠. 그 6,500억 중 한 10% 정도 내년에도 한 10%. 그러니까 16년, 17년도에 2,500억, 2,600억대 이렇게 대규모 투자 집행을 한 80% 정도는 16년, 17년에 그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SS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것은 15년 이후다. 국내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현황은 어떠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글로벌 시장은 뭐 꾸준히 지금 ESS 관련돼서는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다. 13년도 보면은 23기가와트 쪽에서 지금 39.3, 내후년 15년도에 거의 배에 가까운 증가, 그리고 2020년도에는 큰 폭의 증가. 그러니까 이쪽 산업은 성장 산업이고, 여기서의 포스코 ICT가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오기가 참 힘들다라는 결론이 좀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격 전략 보세요? 포스코 ICT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배구조, 그러니까 포스코가 포스코 ICT를 매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왜 안 좋으냐고 하면, 포스코에 분명히 본업 지금 하고 있는 매출의 대부분이 포스코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질까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쪽에서 당연히 포스코 ICT는 가져간다는 전제 하에 제가 목표가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하겠는데요. 만약 그 부분이 포스코 쪽에서 매각할 리는 지금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만, 제가 그 내부 관련 그 의사결정자 아니기 때문에 그 포스코는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올 포스코 ICT의 주가는 7,000원과 9,000원, 9,000원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구간에서 당분 하반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사업 계획이라든지 또 실적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에는 올해는 아마 7,000원과 많게는 이제 9,500원 이 정도 수준을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7,000원 후반대니까 보유를 하는 게 맞겠죠. 보유를 하고, 반등이 이제 실적이 하반기에 개선세가 이루어지면서 좋아진다,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 반등할 때에는 목표가는 9,000원에서 9,5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권 상단부가 되겠죠. 네, 상단부 쪽을 보시고, 손절가는 제가 7,000원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7,000원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9,500원 제시되고 있네요. 시청자님. 예. 네,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 9,500원이 이번 한 연말 정도까지 있으면 올 수 있을까요? 네, 기간 어렵죠.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 올해 연말까지는 가능할까요, 부지점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네, 9,500원이 연말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9,000원에서 9,500원은 하반기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대답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시청자님. 예. 네, 포스코 관련 이슈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하반기에 만약 이 가격대가 도달할 경우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전략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 살펴보셨던 정재용 부지점장의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목표가는 9,500원 제시되고요. 손절가는 7,000원. 조용구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 목표가 8,500원에 손절가 7,5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게시판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권통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TWODOC님께서 대우 인터내셔널을 사셨는데요. 매수가가 좀 높으십니다. 41,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도 50% 들고 계세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비중 많아서 손절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좀 안타까운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조용구 전문가님, 예. 또 포스코 관련 이런 이슈가 나오겠네요. 지금 매각서를 부인했잖아요. 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각서를 일단 부인을 했고, 글쎄요, 이게 부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또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 이건 장담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걸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매각 관련된 이슈, 오버익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었고, 지금이야 이제 급락 구간에서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상황은 일단 좀 벗어난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게 사실상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와 좀 이제 밀접하게 관련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유가 상승은 이라크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주가가 반영이 못 돼서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매출 자체는 사실상 3국간 그 무역 트레이드로 그냥 철강
화학,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영업 마진이 높지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미얀마 가스전의 이제 가치가 증가를 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기가 말 그대로 전 세계 경기가 화끈하게 좀 성장을 해가지고 유가를 좀 이제 실수요로 좀 들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실적은 이제 분기마다 좀 개선되고 있는 게 눈에 확연하게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만큼의 좀 적절한 수준의 추가 상승은 현재 위치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 올지는 조금 일단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기술적 흐름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상 최근에 중요한 위치가 한번 좀 깨져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월봉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5년 이동평균선이 깨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이게 봐야 되는 건데 일단 문제가 생기는데 타였으나 다시 지금 회복이 됐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에 혹시라도 35,000원 선을 깨게 되면은 이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이제 손절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손절을 할 줄도 알아야지 주식 투자를 새로운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000원 선을 좀 이제 데드라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수급도 개선되고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4만 원 선까지는 일단 반등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35,000원 손절가로 잡으시고 4만 원까지만 일단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치가 나올 경우 4만 원 목표가 나오고요. 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또 3만 5천 원 밑으로 무너질 경우에는 3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잡아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시청자님 이번에는 좀 대응하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대우 인터내셔널을 게시판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S-OIL이요. 예, S-OIL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10만 되세요? 원에 40%요. 10만 원에 40%요? 네, 오래 갖고 있는데 아우, 이게 네, 좀 오래 올린다고 갖고 올린다고 계셨네요. 안 올라가지고 네네네. 팔기도 못하고 그러네요. 아우, 많이 그래서 속상하셨겠어요. 한 7만 원 정도만 되면 좀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6만 원 돼도 안 되고 6만 원 정도만 해도 조금씩 팔으려 해도 안 되네요. 아우, 그것 좀 그렇겠네요.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10만 원 가격대에서 지금까지 아마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텐데 지금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전문가 의견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오늘 두 분 중에는 어느 분께 좀 들어볼까요? 뭐 강용구 조용구 전문가님이요? 조용구.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일단 시청자님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S-OIL이라는 종목을 워낙에 오래전부터 좀 비관적으로 보던 그런 관점이 있어가지고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일단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이 S-OIL이라는 기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유 기업이든 화학 기업이든 그나마 화학 기업은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유 쪽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유, 이쪽에 소비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정유화학을 수입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해서 우리나라한테 손 벌리고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최근의 내용을 좀 발표를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S-OIL이 이제 수출이 나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 하락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출로 나가는 물량이 해외 쪽으로 많다 보니까 환율 하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회복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6조 4천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6조 4천억 원인데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환율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이던스가 조금 다운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HTS상으로는 가이던스가 내년 지배주주 기숙순이익이 5,400억 원이 찍혀 있고 내후년인 2016년에 6천억 원이 찍혀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 6조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2016년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10배인데 지금 화학이나 정유 기업들 10배 이상 평가받는 기업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좀 하향 조정됐다라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1분기에 469억 원이 찍혔고 2분기에 조금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해 동안에
순익으로 2천억 원 이상 남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최대치까지 늘어나 있고요. 연간 이제 이자 비용이 대략 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나가던 기업이 1분기에만 이자 비용이 대략 200억 원 이상이 좀 소비가 됐다는 것은 올해는 돈벌이도 어렵고 이자 비용이 나가면서 순익도 거의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2016년 현재 가이던스 대비해서 10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10배가 아니라 20배가 지금 가까이 되는 거고요. 주가는 그렇게 따지면은 대략 아무리 못해도 4만 원에서 3만 원 사이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전제 조건을 좀 깔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들의 그 성장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 10년하고 지금 앞으로의 10년은 이제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이거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손실이 어떻게 이 손실을 복구하려면 대략 7, 80%에 달하는 수익을 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기다려가지고 원금을 회복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감하게 좀 자르시고 새로운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조금 더 훨씬 기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그런 수익이 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SOE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저도 강연에 다닐 때마다 이 보유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냥 과거의 기업들, 그냥 배당 많이 주고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하고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회사에 돈이 없다 보니까 배당도 예전만큼 절대로 못 주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기술적 흐름 한번 잠깐 좀 보시면은 이미 추세적으로는 이미 이 종목은 2011년, 2012년 무렵에 끝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과거 대략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이제 상승한 종목인데 여기가 깨졌다. 정유하고 화학 사이클은 5년, 10년 주기로 이제 상승을 하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떨어진 지가 추세가 깨진 지가 2, 3년 됐으니까요. 아무리 못해도 당분간 2, 3년 동안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이라도 저는 좀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좀 좋은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종목을 과감하게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한번 오늘 그 전문가님의 얘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6만 원 정도면은 다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반등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 나와서요. 내일 당장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결론이 나오네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그러게 내려오고. 말이에요. 네. 네네. 네, 알았습니다. 네, 많이 네, 힘드실 알았습니다. 걸로 압니다, 시청자님. 네네.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이런 진단을 전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좀 속상한 마음이 있네요. 시청자님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살펴볼까요? 3714님께서 게시판에 또 남겨주셨습니다. 실리콘 웍스를 35,150원에 사셨고 30% 들고 계시대요. 자,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실리콘 웍스 오늘 24,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부지점장님, 네. 이 종목 LG로 이제 최대 주주로 바뀌었잖아요. 네. 기관이 꾸준히 좀 사는 것 같은데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실리콘웍스가 이제 애플 관련 수혜주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스마트 TV라든지 이런 TV 쪽이라든지 이런 컨트롤러, 그러니까 팹리스 반도체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쪽이 경영권을 사서 기업을 이제 사게 된 경영권을 인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실리콘웍스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애플 관련, 애플이 이제 하반기에 또 아이폰 6가 출시가 되고, TV 쪽에, TV 시장이 조금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그 실리콘웍스가 실적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죠. 시청자님 35,000원대 매수인데 이게 언제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작년 한 35,000원대 갔던 거는 2012년도 요때인데 요때 사신 건가요? 그 뒤로 쭉 물려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LG로의 경영권 편입 이런 걸로 호재는 단기적인 호재는 일단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장기적인
영향은 실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기간 내에 그 상승할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좀 단기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한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반기에는 요 정도 가격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35,000원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2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3,000원을 말씀드리겠는데 23,000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실리콘웍스가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오지 말아야 될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3,000원까지 빠지면 이 M&A 효과라든지 아니면 실적 개선 추세에 좀 흐름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반등치가 29,0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오랜 기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한번 반등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실리콘웍스까지 살펴봤습니다. 2부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3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보고 돌아올게요.